진당소해 경송원내 천인백모 불류 묘처 전무 병희 형상 역실 유 당인 비각 수경 박로 박식 이 기전자 거 진저 근격일지 유가견 고인 묘처 종차 대상 상갓 추종 우진 하력 불실소 진당소에서 저 사람도 내가 저거 쓴 거 보면은 꽤 연구한 사람이야. 그러겠죠. 지금 내가 해설을 갖다가 우진소에서 북위서 당해서 이렇게 나누잖아, 세 가지로, 그죠? 예. 근데 벌써 이 사람은 이때 저거를 알았다는 거는 대단한 거야. 대단한, 다 아는 거겠지 뭐.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내가 그렇게 나눈 거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분류가 정확해야지 뭘 안다. 논문 쓸 때도 아는 거 많고 등등 뭐 다 좋아. 다 필요 없고 그거를 분류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지만 일목요연하다. 그리고 분류하다 보면은 어떤 그 장점이 생기냐면은 가지치기 같아요. 분류 안 할 때는 가지치기가 안 되니까 그냥 꼬리를 물지.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자기가 읽어보면 자기도 무슨 말 했는지 몰라. 그러는데 우리도 만약 그런 거가 있을 거야. 이렇게 표현이 좀 비유가 뭐하지만 아줌마 좌담회가 있다고 쳐. 좌담회도 아니지. 좌담회는 좀 약간 뭐 하는데 그냥 이렇게 거기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은 중구난방이라. 주제가 없어서 그래. 주제가 있더라도 분류가 없으니까. 만약 분녀회 좌담회를 한다고 쳐. 그러니까 이번 분류는 주제는 분리수거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플라스틱 분류가 나 분리수거 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종이 플라스틱 이렇게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종이하고 플라스틱하고 차이점과 이런 거를 분류를 안 했었을 때는 말이 많다고. 근데 분류를 했었을 때는 플라스틱 먼저 나오니까 플라스틱 정의부터 하겠지, 그지? 플라스틱은 뭐뭐뭐뭐를 얘기한다, 그지?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말만 나오니까 말이 간결하고 정리가 된다고. 근데 분류를 안 하게 되면은 뒤섞여져 있어. 화학적 잘 이해가 되지? 예. 그러면 훨씬 더 간추러들어. 요번에 앉은 게 그것도 분류를 선생님이 잘 하니까 오히려 더 간추러들고 내용물이 더 풍부해지고 그렇지, 그지? 그럼 알아보기도 쉽고. 근데 분류가 잘 안 됐었을 때는 말만 많은데 안 들어와. 그러고 뭘 말하는지도 잘. 그게 쉽지가 않아. 그게 큰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은 그게 분류를 못 한다. 근데 이 사람 지금 이거 소에서 이렇게 분류한 거 보면은 좋다 이렇게.
그래서 송원을 거쳐 나와 천번 백모, 그러니까 천번 임모야. 천백임모. 천백임모를 저렇게 쓴 것뿐이야. 예. 그러니까 많이 임서한 거죠, 그죠? 이거 네 글자를 하려고 불류 묘처 전무. 그래서 묘한 곳이 온전히 있지 않고 또 아울러 그 형상 또한 이뤘다. 그러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묘한 것도 이뤘고, 그지? 오직 당나라 비강만이 수경 박식, 박락이라고도 그러고 박식도 많이 쓰고 그렇죠. 이 박은 벗겨진 거고 식은 침식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 침식이라고 하는. 원래 벌레 먹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다 해서 침식이라고 하는 게 좋아. 벌레도 먹고 그냥 비바람도 풍우도 씻기고 그러지, 그죠? 나도 처음에 저런 게 이해가 안 됐는데 광개토 호태왕비 처음 발견됐었을 때 저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거를 베끼는 거가 없애는 거가 제일 좋은 거가 분치라는 거래. 똥. 올해도 똥을 하고 걷다가 그러고서 불을 쌀르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벗겨지는 쟤랑 같이 벌어진다. 이거죠. 분칠. 아니 그게 용어야. 그래가지고 예. 초탁본 호태왕비 초탁본 보면서 분칠 그게 초탁본 있어. 그러니까 그땐 다 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거기서는 그렇게 하니까 걷다가 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탈 거 아니야, 그치? 타면은 그 안에 꼈던 거미줄이니 아니면 아까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는 거지, 그렇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비를 상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박식이라고 그래. 여기다 써놨어. 아무튼 박락과 침식 그런 것을 거쳤더라도 그 존재하는 것은 진적과 겨우 한 장에 가로막혀 있다. 이거 나는 게 사이라고 아마 그랬었을 텐데 한 장 사이다. 물론 그것도 같지 않지만 가로막혀. 그것도 좀 좋고 이 격자를 내가 그 뒤에 또 한번 보니까 가로막히다 아니면 사이에 놓다 이런 격자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저럴 때 자기가 번역을 못하는데 못하잖아 결국. 근데 그런 말 쓰면 안 돼. 아이고 내가 알긴 아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다. 모르는 거야, 그치? 네. 그런 사람들이 꼭 그냥 남이 뭐라고 그러면은 아는 척을 한다고. 그러니까 너 하라고 그러면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 결국 뭐라고? 모르는 거야. 네. 인정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라고 인정하는 사람하고 안 인정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중에 굉장한 차이가 나. 그래서 한글에는 그게 먼저 기초가 돼야 돼. 알고 모르는 거를 딱 구분할 수 있어요. 한자 그거에서 오히려 유자가 오히려인지 뒤에 해석도 해봐야 되는데 아니면은 마치 뭐뭐와 같다 이런 뜻도 있고 그러거든요. 가격 여기서는 흐름이 오히려 옛날 묘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종차학지 이것으로부터 배우면은 그러니까 당나라 거를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람 잘 아는 거야. 대개 보면 당나라 때 거 기준으로 하는 거가 제일 좋아. 거기서부터 상한 잡아서 위 아래로 나뉘어집니다. 위로는 우리나라 진나라를 쫓을 수 있고 아래는 송원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송원서부터 글씨가 송나라는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아. 그래서 송나라 문화라든가 송나라 이런 어떤 학문 이러한 것을 그 학자들이 얘기할 때 송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위에 그 사서오경이라든가 쭉 이러한 것도 공명달 주소라든가 이러한 것이 이어진 것이 당나라 때까지 있는데 송나라서부터는 그런 걸 부정한다. 그 원래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따라서 서해도 부정하고 그걸 송변이라고 그래. 그 중심에는 구양수가 있는 거야. 그 중심에는 그 구양수에서 안진경이를 하니까 안진경이가 송나라에서 부흥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때문에. 아니 구양수. 그러니까 구양수가 구양순이 또 아니고. 아니 구양수가 안진경의 어떤 론에서 또 많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송나라에서 오히려 안진경이가 부흥이 된 것이라고 만들어서 당나라 때보다. 근데 꼭 구양수가 찬양한 것은 아니고 그거는 그 사람들이 문인들이다 보니까 서해 기치를 그걸 똑바로 들어야 돼. 서해 기치를 저번에 말했지만 논소 급인이었었죠. 네. 서해를 논할 때 사람한테 비춘다. 따라서 이때 가장 중요한 거가 인품하고 인품이지. 인품 하고 이전 학약. 그래서 서원기를 그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인품의 대명사는 안진경을 찾은 거예요. 그 송나라 사회가 이론적 근거, 그러니까 이거 송변해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상위서풍이 되고 하는데 그 근간이 되는 그 이론 근거는 유정설이라고 그래가지고 한유에 송고한 상인서가 그렇고 글씨는 양흥식이야. 그리고 인품 모델은 안진경. 이러한 것들에 그러니까 그때 대가들 안진경 안 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꼭 그게 구양수가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 실질적으로 구양수 글씨는 안진경 조금 덜 나는 거야. 송나라에서는 구양수 유적이 원체 크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다 뭐 서해도 뭐 근데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채양하고 친구고 그때 이렇게 뭐 근데 학자적인 성향이 컸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크게 이런 거 안 나고 근데 대가 그 당시 뭐 대가였어. 근데 초기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가 정체성도 별로 없어. 초기들은. 그래서 내가 채양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논문을 쓴 적이 있어. 왜냐면 그걸 써야 되겠더라고. 채양이 공로가 분명히 있잖아, 그치? 근데 초기 공로는 크게 나타나지가 않아. 왜냐면 개척자들 공로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이 없었으면은 송나라는 법도도 안 만들었을 것이고 다만 그 사람이 저 진나라로 가자고 해가지고 이런 어떤 상위섭의 서막 같은 걸 열어줬을 뿐이지 그 당시는 그것이 완성이라든가 하지를 못했는데 그걸 이은 사람이 소식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소식도 그 사람을 인정을 한 거지. 저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여기 사회 이론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뛰어나고 이런 걸 좀 했다고 쳐. 그럼 나는 그 후에 본보기가 없겠냐. 그렇죠.
연초 선생님이 좀 그런 걸 했었거든. 그분은 뭐 손에서 책도 안 떠나고 또 특강을 해서 내가 그때 특강 한두 번 이렇게 들었다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서야 이론을 하고 뭘까. 근데 그것이 이제 전념하지 않고 그런데 많은 책을 안 냈을 뿐이야. 나중에 서역이 뭐 이렇게 통해서 나왔었지만 좀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나도 자극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이걸 했으니까 뒤에 만약 내 이름이 나온다고 하면 내 이름이 큰 거지 그 방면에서 여초 이름이 크지 않으니까. 그런 역할이 나가 보면은 고양수, 채양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리매김을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었어. 채양에다가 그 신기설이라는 거가 있거든. 그것을 논문으로 한번 써본 적이 있어. 쓰세요. 빨리 안 해. 왜? 그 마스크는 왜 썼어? 아니요, 그냥. 나 또 어디 또 눈탱이가 또 걸려갔는가 하고 겁나? 해서 부담 좋지 평원 연 수종 평원 이 일부러 그래놨는데. 금방 오실 거예요. 자 해서 이 사람은 해서라고 썼었죠. 청나라니까. 해서는 좋지. 이게 저 위치야 이거. 위치를 뭐 놓는 거. 놓음이 평온 평평하고 안온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나 평온으로부터 그냥 난 평평하고 안온인데 내가 평온이라는 말도 있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요거 안배라는 걸 해놓으니까 평온이라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평평하고 안온 푸르면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냥 평온이라고 썼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평온하게 그렇게 안배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평온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 이게 참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 같으면은 평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평원에서 입자가 있으니까 들어가야 된다 그랬었잖아, 그렇지? 결과적 나온 걸로 얘기를 하는 게 난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이걸 나오면 평원에서 들어가서 변화로 나와서 평원으로 안착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못하는 거는 그 가운데 변화를 못하는 거야. 가운데 변화가 만약 이루어졌었으면 변화로 끝나. 그 뒤에 평온을 못하는 거. 그게 어려운 거야. 말 잘하는 사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좀 격하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 딱 이렇게 끝나가지고 나와야지 빠라바라 빰빰 이게 되거든, 그치? 근데 지멋에 겨워서 한참 비우들고 뭐 하다가 보면 나중에 말을 잊어먹어버려. 그러고 결론을 맺지 못해. 그럼 말 잘한 거야? 안 끝난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아무튼 틀린 거야. 안 된 거야. 그죠? 지금 요 의미가 그래서 내가 조금 요것이 좀 덜 마땅하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보인다든가 아니면 이런 툭으로 나갔으면 좋은데 그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그러고 말이 끝나버리니까 물론 그게 좋지만 전체적으로 평온해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가 좀 있었어야 좋겠다. 꼭 들어가는 시점 이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단어가 조금 화학기를 어떻게 생각하나? 예, 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똑같은데요. 결론은 평온함을 좇아서 들어가야 한다.
그 말이나 평온함에서 들어가야 돼. 똑같은 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네. 뭐뭐 붙어라고 하잖아, 그지? 예. 그렇게 하는 거하고 지금 평온에서하고 똑같은 말이야. 예. 같은 말. 같은 말. 나도 그렇게 여러 가지로 평온을 그렇게 써보려고 했는데 그 뒤에 입자가 있어서 안 돼. 아무리 이렇게 봐도. 끝에 전체가 평온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하면 좋은데 그거 좀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게. 자, 황상국 대자욕 결밀무가 소자욕 욕관 관작 욕 관작 유여 작승도세에서 수령 필세 우여 질탕 유 신장지세 내가 관 저공 음부경 안공 마고기 유 일자 국촉부 황상국이 이르길 큰 글씨는 그 매짐이 긴밀하여 사이가 없으려고 한다. 저게 어려워. 큰 글씨에서 긴밀하게 쓰기가 어렵지, 그치? 어려워. 그거 어려워. 그래서 대자 이것은 음부경이고 안진경 그 마고선단비가 대자, 중자, 소자가 있거든. 네네. 근데 대자 마고선단비가 그게 일반적으로 쓰기 어렵다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그래서 별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보면 볼수록 그게 쓰기가 어려워. 단정하면서. 그것도 대표적이야. 잘해서 웅성해가지고. 그때 나도 또 수업을 가고 그랬었는데 그 의젓하게 이렇게 하고 나오기가 어려워. 자, 소자 작은 글씨는 요 관작 너그럽고 나음이 있게 해야 된다. 작은 글씨 그런 게 어떻게 나와, 그지?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아주 놀랬다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그걸 많이 내가 보여주는데 조맹부의 그 도덕경 작은 글씨가 아주 한번 보면 그러니까 괜히 보고 싶죠. 네. 아니, 내가 많이 보여줬어. 한없이 보여줬어. 보고 나면 이거 그러면 안 돼.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씩씩거려. 잘해서 뛰었지. 예, 천천히서 뛰었죠. 사랑해서 막 뛰었어 진짜.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오랜만에 헬스 해주셨어요. 뭘 잘했는지 모르지만 다 잘했대. 전철안에서 뛰었어. 잘했어. 지금 이거 보이죠? 네. 근데 요게 24 곱하기 618이니까 요게 24거든요. 24cm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이만하게.
그만해. A4보다 작아요. 네, 요만하게. 아무튼 이만 24cm야. 예,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막연히 아는 것보다 정확하게 그걸 놓고 해야지만 실감이 나. 안 그러면 쓱 눈으로 보고서 실감이 안 나. 내가 거기에다가 이거를 쓴 거니까 여기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9자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한 20자 잡더라도 그 위아래 지금 여기 공간 빼면은 이제 1cm 정도 되는 거야. 근데 이 글씨를 보라고. 이게 그렇게 작은 글씨 같이 보이냐. 진짜. 큰 글씨 같잖아. 그치? 여유롭고 그냥 그 강약도 다 있고. 우리가 만약 그 고만하게 그 쓴다고 그러면은 그냥 그리기 바쁘다고. 이거 다른 것보다도 내가 이거 보고서 야 그래서 역시 조연부가 그러니까 내가 저걸 한번 해보려고 고만하게 해가지고 했더니 저런 필치가 안 나와. 여기는요 그 앞에 뭐 중공 뭐 별거 다 있어 그냥 원필 뭐 이런 게 다 있다고. 방필 있고 다. 그 전체가 이건 조명부 특기지만 이렇게 그 천편일률적인 것은 많이 써서 그런 거야. 옛날에도 줄긋기 했나 봐. 줄긋고 있는 거. 그걸 괴선이지. 이런 지금도 좀 많이 이렇게 하고. 그 이게 유필로 남아 있으니까 더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걸 완전히 그 조명부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그러니까 함부로 까불지 말아라. 내 말. 그리고 함부로 그 사람들 아니면 그 경지를 모르고 남들 얘기만 듣고 아니면 전해지는 이제 주의가 자기가 이렇게 체험하지 아니하고 그 말만 듣고 평가하면서 나도 이렇게 그 깔보고 뭐 이런 말 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히 인사동들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냥 그 어쨌든 뭐 지는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쓰는 사람들 많잖아. 그 백척간도 진율부가 얼마나 그거 어려운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아이 뭐 그거 뭐 지는 아예 가지도 근처에 가보지도 못해. 사람들이 그런 말 쓰고 하고 그러는 거는 더욱 조심해야 돼. 어느 정도 가본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해. 못한 놈이 괜히 이제 술 한잔 먹으면 혼자 그냥 다 천하를 노네. 나 그런 걸 많이 보고 그래서 아유 그런 데는 그런 사람하고는 안 어울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내가 많이 해봐. 그거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작은 글씨를 관작 너그럽고 여유작작하면서 그 나움 있게 한다. 이게 참 어려운 거야. 말로는 이거. 요것도 지금 요거 21cm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다 표시를 해놨는데 저수량이 아주 그 글재가 뛰어나잖아요. 그 예쁘게 잘 쓰기로 하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썼어도 이게 21cm면 아까 그거 24cm인가 그랬었잖아. 도넛장.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건 19 칸이었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근데 이거 풍이하고 비슷하잖아. 그 19에다가 쓴 것과 그치? 그러니까 조연부가 대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역사로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뭐 그냥 인품이 어떻고 무슨 뭐 그거는 나중 문제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도 내가 그랬었잖아. 그 관도승 그 부인이 관도승이거든. 그 절강성 사람이야. 먹간산이라고 거기서 태어났어. 막간산이. 먹간산.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그 기념회를 하느라고 전람회도 하고 그 기념회를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어떤 중국 사람이 논문 발표하고 하는데 그 관도성 얘기를 하면서 이건 조면부 얘기를 하는데 조면부가 원나라 가기 전에 편지가 아마 뭐 발견되고 뭐 누구한테 보낸 거가 발견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는 그런 각오가 써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욕을 먹고 변절을 하더라도 원나라 가가지고 우리 저 조상의 문화는 내가 지킨다는 그런 자임으로 간 거다. 왜냐면 원나라가 이민족이니까. 우리도 안 밝혀져서 그렇지 옛날에 그런 전쟁 아니면 피곤하고 이렇게 살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잖아. 그 집안에 뭐 아니면 정치 어려우고 그럴 때 바깥으로 보이기에는 나타나기에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굽혀서 뭐해서 뭐를 성취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진문공이 또 그렇게 태어났어. 그렇게 좀 아슬아슬하게 태어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충신이 둘이 있었는데 그 진문공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 태어나자마자. 왜냐면 그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둘이 술 먹으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아기를 바꾸는 게 좋겠다. 그때 마침 아기가 태어났거든. 거기 중에. 그랬더니 둘이 얘기하면서 좋다고 그 결정을 하고 그럼 누가 애를 키울 것인가 이게가 있잖아, 그렇지? 애를 키워서 나중에 왕으로 누가 앉힐 것인가. 그래서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처음에 그 말 꺼내고 저렇게 한 사람 나중에 그 뒤에 있는 사람 나는 그런 분기탱천에서 나는 죽을 사람이 분기탱천에서 죽기는 쉽대요. 화를 내 가지고 밝혀가지고 그냥 한 번에 폭사해서 죽는 거. 분기탱천해 가지고 죽는 거. 그냥 화내고서 이렇게 하고서 야! 그 칼하고서 이렇게 칼. 근데 그것을 한 번 참고 자기 뜻을 이루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왕을 그저 바꿔치기 하려고 그러면 이걸 해서 공주해서 해서 들키고 그러면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지? 등등 이러한 것은 쉬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취했다고 그러더라도 그 애를 여기서 빼서 국내에서 도망가가지고 키워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저기 했었으니까 내가 그걸 자임하겠다. 그래가지고선 그 사람은 애를 바꿔치고 저기 하다 나중에 발각돼서 죽어. 그러고 나중에 걔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진문공을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분기탱천 한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에는 그거는 쉬워도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걔는 역적이잖아, 그치? 근데 다 이렇게 나중에 밝혀지고 보면은 역적인지 아니면 뭐 정말 맞아요. 어려울 때가 참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아까 조명부도 그래서 함부로 나는 옛날에 무조건 그 위에 선배들 그런 얘기들만 들어서 조명부 하면 쳐다보지도 않았어. 나쁜 놈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세뇌 그렇게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나는 그때 그런 얘기 듣고 또 조명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왜 그렇게 유명할까 보다. 나중에 이제 작품들을 유심히 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를 보고 했더니 대가일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뒤에 영향도 조명부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좀 올바른 평가를 하는 게 공정한 평가를 하는 거가 두루두루 따져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논문 쓸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까 예를 들어서 조명구가 저렇게 썼으면 그렇다고 쳐지만 이전 만약 좋은 놈, 좋은 사람, 추앙받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다 추앙일변도라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경우도. 비판받아 맞아야 하는 경우도. 그런 것들은 안 써. 뭐 못 쓰는 거야. 그럼 그거는 쓰나만 하고 그 앞에 있는 얘기 똑같은 거 다 하니까 그걸 쳐다볼 이유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면부 재발견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다고 하면 그 논문은 봐. 사람들이. 그지? 그래서 내가 그 논문을 하나 썼잖아. 왕원지 어떤 재발견 뭐 이런 거. 재평가. 그전에는 왕이지만 이렇게 높이다가 왕원지를 안 높이니까, 그지? 왕원지를 재평가해볼 필요가 있는 거지. 왜 그렇게 됐을까? 원인은 뭐고 이런 거. 그럼 그런 게 논문이 가치가 있는 거지, 그지? 누구 뭐 추앙 1번도 해가지고 그거라고 그거 뭐 계속 그거는 쳐다볼 거 없어. 근데 거기에 그 사람의 좀 잘못된 걸 비판했다든가 아니면 공정한 제3자 입장에서 본 면이 있다. 그러면 논문에 그것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글 쓰면서 지금 내 말 그렇게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왕이지가 서성이고 유명하고 그러지만 왕이지의 그 잘난 거 아까 무슨 변법 이런 거 누구나 다 변법은 뭐 아무튼 잘 못 쓰겠지만 단 잘났다 이러는 것들은 많이 나온다. 근데 거기서 왕이지가 비판받았던 요소를 한번 많이 써보는 게 좋아. 그 후세에서도 왕이지 좀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고 당대에서도 젊었었을 때 왕이지 글씨를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들도 있거든. 그지? 이러한 것들을 써보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야지 왕이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지가 이렇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갑자기 내 말이 어때? 여처럼 그렇게 썼나? 계속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각이 상당히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뭐 인사도 누구 떠들고 누구 기존 사람 평가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올바른 시각과 이렇게 해서 장점 단점이 항상 있어요. 집안에 남편들 장점 단점 왜 없어? 바꿀래 그러면 안 바꾸잖아. 뭐 지금은 또 바꾸겠다 그러고도 하겠지만. 그래도 옛날에 이렇게 결혼한다고 했었을 때 내가 써먹던 수법이야. 가서 어떤 때 막 해가지고 좀 나도 좀 잘못할 때 있잖아. 그러고 막 그럼 내가 물어봐. 내가 장점이 많소, 장점이 많소. 그럼 장점이 많. 그럼 계속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럼 나가버려. 더 이상 얘기하면 이제 큰일 나. 사람이 장점을 보고 살아야 되지. 장점이 없으면 단점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람 몸에 기상충이 있어 없어? 있어요.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저 병원 가가지고 그거 더럽다고 그래서 기생충 싹 없애달라고 그래서 기생충 없애주니까 그 다음날 죽었대. 맞아요. 같이 살아가는 그런 거지. 거 어느 정도 이게 있어야 돼. 기생충이. 그래야지 소화와 기타 여러 가지 반응과 몸에서 이렇게 되지. 이걸 깨끗하게 하고 청정 지역이다. 그냥 죽는 거야. 왜? 그리고 여태까지 같이 그 덕에 잘 살고 그랬었잖아. 그러고 말년에 이제 그 힘도 없고 그러는데 서로 잘 봐주고 그래도 살아. 불쌍하잖아. 지금 힘없고 저기 한 사람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더 그래. 작승도 여자들은 알아들었어?
작승두 세서. 이거 승두는 항상 나와. 이거 그냥 소에서라는 뜻이야. 지금 아예 그렇게 느껴지는 게 네. 파리머리 말하는 파리머리거든. 파리도 큰 파리 있고 작은 파리 있고 뭐 쇠파리 있고 똥파리 똥파리 있고. 큰데. 쇠파리하고 똥파리하고 그 차이가 굉장히 네, 커. 맞아요. 한 10배 차이가. 새파리 재밌한데. 그러니까 그런 글씨는 정말 소에서만큼 될 거야, 뭐,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소에서보다 더 작은 글씨를 얘기하는 거야. 승두, 승두보다 큰 것이 세서일 거야. 새서. 세서보다 큰 거가 소에서. 아 이제는 내가 보니까 다 그런 조금 뉘앙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승두, 세서, 소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름지기 영, 그 필세가 그 우여는 넉넉하면서 진탕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은 글씨를 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심장지세, 심장 요것도 다 단위야 이렇게. 내가 그 뭐다 해놨을 텐데 이게 뭐 8척, 8척, 6척, 8척 뭐 이렇게 뭐 그게 길이 단위야. 그러니까 심장 그러니까 그 큰 그런 그 필세 야지 그 좋다. 작은 글씨 필세라도 그렇게 큰 거 쓴 거 만큼 필세가 있어야지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거 쓸 때 더 경쾌해야 돼. 근데 우리는 작은 거 쓸 때 틀릴까봐 아니면 조심할까봐 이렇게 하고 나서 죽어버린다. 아까 그 소에서 봤었잖아. 그 조면 더 살아있지 더. 내가 보면 오히려 큰 글씨 같은 건 죽어있어. 조면 작은 거가 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뭐라 그럴까 조명부는 하루에 10,000자씩을 썼대.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공부 아니니까. 그 강리기기는 30,000자 썼고 하루에 10,000자면은 천자문 10번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 글을 내가 읽을 때마다 옛날에는 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진수왕도 하루에 딱 분수 달아가지고 책 읽었다고. 딱 정도 들었어. 그리고 그때는 내가 생각할 때 이 조명부는 아까 같이 원나라 해가지고 원나라에서 높은 벼슬을 했었지만 그게 다 보면 허명이라고. 실세가 아니고 허세야. 그냥 갖다 준 직함이지. 그러니까 그 집안이 잘 사는 거지. 고강대장 이렇게 하면서. 실세는 아니었다. 문화적으로 풍부해. 그래서 그 집안이 아주 그 서화 집안으로 아주 유명해. 그 아들도 그렇고. 그 마누라도 관도성은 마지막에 그 주명부 죽고 좀 저하고 그러면 그 대피를 거의 다 했거든. 그 관도성도 물론 글씨 잘 쓴 사람. 이런 관교수님? 관도성. 그리고 대나무도 잘 치고. 서해에 나오는 사람이야. 서해. 그 부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생각했었을 때 할 일이 서화밖에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만자 쓰고 그러는데 거의 다 그때는 큰 글씨 안 쓰고 작은 글씨를 쓰니까 만자가 가능한 거야. 나도 옛날 그 큰 글씨 이거보다 더 크지. 이거 전제에다가 5 곱하기 10 50자씩. 그러니까 항상 그거 20장씩 하루에 내가 썼고. 그걸 12시간 걸려. 그 아침에 그때는 맨날 먹을 가려야 되니까. 그 벼루가 3벼루 돼. 3번 가려야 돼. 그렇게 한 5년 했더니 글씨가 좀 치더라고. 기초. 그런 노력 없이 그러니까 나는 해봤으니까 그런 걸 알아. 그런 게 이해가 돼. 그런 거 안 해본 사람은요. 지가 감당이 안 되니까 다 뻥이라는 거야. 뻥은 내가 볼 땐 네가 뻥이야. 그거 해본 사람은요 알아. 그냥 천자 정도 쓰는 거.
천자 1,500 정도는 쓰는 것 같은데 많이 더 사야지. 아 그러니까 뭐 거의 날르냐 법도가 있냐 아니면 뭐 거기에 따라서 뒤에 이름이 남고 저게. 해서로 쓰냐, 행서로 쓰냐. 아 어려운 얘기도 그거 아니 아니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그 정도로 나도 쓰는 것 같은데. 해서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요 그런 게 관연이 없는 거야. 뭘 따지고 뭐 하고. 관저공 음부경. 그래서 저수량의 음부경, 안진경의 마법선담 이런 걸 보면 한 글자도 한 글자가 국척, 국명이 촉박함이 있느냐. 그러니까 끝에 분을 의문사를 쓰는 거야. 뭐뭐 했느냐 하는 식으로. 중국말에 대개 이렇게 그 부정, 유무 이렇게 쓰면 이제 그게 의문문이야. 끝에 부 뭐뭐 했느냐 하고서 촉박한 게 있느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지금 이런 거 보면 촉박하지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이 대자 이게 어렵다, 그지? 이게 보기도 이게 참 의젓하잖아요, 그지? 특히 그 사자 쓰는 참 아니구나. 저런 것보다 이렇게 큰 거 이거가 보면 그러니까 이런 글씨가 바로 그 현판 글씨야. 편액. 그래서 이 편액 글씨 보면은 거의 이투가 많아. 여기 보는 게 더 잘 나타나. 거기가 더 잘 나타나 있어. 아니 그게 더 낫지. 좋은 걸. 그러니까 이거를 잘 쓰고 나면 편액 잘 써. 편액 글 일부러 사람도 그 써봐서 좋아서 그 쉽지가 않잖아.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보면 우리가 쓰면은 지금 이 획들이 굵어진다. 근데 이거 획도 간격 저거 써보면 쉽지가 않아. 보기는 들어. 많이 써봤거든. 그 일양 선생님이 많이 썼어요. 내가 저거 쓰라고 그래서 많이 썼어. 다음 행서. 해서 다 끝났어. 이거 해서 그 정도면 잘 쓸 거야, 저거. 이 해법 작행 즉 해부, 이 촉법 작행 즉 해종, 불구 부정, 유세 종행, 농섬 득준, 고하 합도, 난정 성교, 울언 하워. 아까 제가 분류를 잘하라고 그랬었잖아, 그지? 네네. 그런 것처럼 잘 쓴 글이라든가 잘 정리된 글 보면은 깔끔하면서 별로 군더더기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인정을 하면 좋은데 사람들은 인정을 잘 안 해. 학양이 짧은 사람은 인정을 잘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뭐 틈을 잡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들이 많아. 그거 좋은 습관이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사람 여기도 지금 아까 지금 행서 처음 얼마 안 되지만 내가 볼 때 굉장히 정리를 잘한 거야. 깔끔하게. 근데 이제 아마 저걸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뻔한 거 아니고 뭐 별거 저거 뭐 이렇게 말하고 그런 사람은 나는 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리는 뻔한 말이에요. 같은 말을 했어도 무슨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하면은 그건 아주 그냥 바이블이고 그걸 딴 사람 얘기하고 나면은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지? 그렇게 볼까 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잘 정리가 한 것 같아서 그래.
해서필법으로 행서를 쓰면은 태고 너무 구속되고, 초서필법으로 행서를 쓰면은 너무 방종된다. 이 참 간단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 거꾸로 지금 이 사람은 이게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내가 구속되고 쓰려고 하면은 해서필법을 넣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조금 방종하게 한다? 그러면은 초서필법을 넣으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더 좋은 것은 해서필법도 넣고 초서필법으로 넣으면은 이 두 개가 다 살아나지.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요 다음에 나오는데 불구 부족. 그러니까 구속되지 않고 그 방종 하지 않으면서 소세는 말쑥하고 깨끗한 것을 말해. 그리고 종행, 종행으로 시달리면서 농성, 농염하고 그 아주 섬세한 그런 것이 그 득중은 중요한 적중함을 얻었다 이렇게 하면 제일 좋아. 이 득중도 해석하기가 어려워. 이 적중함을 적당함 그런 걸 얻었다. 그래서 고하, 높고 낮음이 합도, 도에 맞는다. 도가 뭐야? 법도도 되고 정도도 되는 거야. 어떤 때는 이 도가 내가 본 정도라는 뜻이 더 많아. 법도라는 것. 법도도 틀리질 않아. 근데 법도를 쓸 때는 되게 법을 쓴다. 법자를 쓴다. 근데 도를 쓸 때는 정도를 나가 보면 얘기하는 뉘앙스가 더 많다는 얘기야. 정도하고 법도하고 다르지, 그치? 정도는 예를 들어서 양념 얼마큼 넣는데 어느 정도 넣는 거지, 그치? 누대준이지. 법도는 딱 좀 구성력이 좀 강하고 정도는 좀 깜냥이지, 그죠? 내 설명이 이해가 좀 됩니까? 네. 그런 뉘앙스가 좀 있다고. 네. 근데 편안하게 법도하고 하면 제일 편해. 하지만 정도라는 그런 말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나중에 이해하고 저기 하니까 훨씬 나아. 그러니까 법대 합하다. 그러니까 난정서 성교서는 성대하고 울창함 이러한 것이 하원. 어찌 그렇게 원자는 아득한다. 아득한가? 어찌 이렇게 아득한가? 이건 약간 감탄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난정서 성교서가 뛰어났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지금 난정서 성교서 같은 경우가 지금 행서의 대표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앞에 설명 아까 거기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은 해서필법하고 초서필법을 같이 좀 섞으면 더 변화가 많이 나오겠지. 네. 저거를 읽고 나는 해서필법만 한다. 나는 초서필법만 한다. 병신. 두 개를 같이 넣어주면은 그야말로 침착 통쾌라는 말이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 대표적인 적시가 뭐예요? 지금 거기에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듣는 게 좋아. 그러니까 변화를 글씨를 나타내려고 할 때 머릿속에 먼저 이게 있어야지 되거든. 머릿속에 구상 같은 게 있어야 돼. 적을 거가 뭐가 있냐고. 쓸데없이. 그 머릿속에 머릿속에 적어. 근데 이런 게 없으면은 되게 그 체본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만 해서 얽매여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해. 내가 생각을 못한다고. 그러고서 걷다가 이제 뭐라 그럴까 그 변화 주려고 저기 하려고 하면 붙장난만 하게 돼. 붙장난 한번 맞들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는 그거 고쳐지지가 않아. 재밌거든, 이렇게 하고. 내가 붙장난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정도에 따라서 정도를 이렇게 쓰고 그러면은 분명한 가운데 정도가 있다. 점점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 일단 정도를 넘어서면 안 돼. 근데 방법을 좀 달리하는 게 좋아. 그냥 막 그 장난질 하지 않고 정도를 지키면서 초서필법을 넣던가 아니면 해서필법에서 겉이 꿍짝꿍짝 그래야지만 강약 대수가 나타나. 크고 작고 강하고 약하고 이런 것이 그것만 나타나도 글씨는 달라져. 자네 글씨는 좀 변화하는데 글씨 크기를 한번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일정해, 그지? 우선 그것만 둥짝짝 둥짝 요것만 내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요거 한 줄만 봐도 이게 변화가 있잖아, 그지? 먹 색깔과 차이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되는데 거의 일정하다고 지금 크기가 흘렸어도.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만 해줘도 그게 바로 아까 그 섞어 쓰는 거야. 알겠어? 송관수? 네. 아니 그 머릿속에 그것만 이렇게 딱 그 갖춰지면은 한 번 내가 맺혀진 내공식이 나온다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글씨 쓸 때 그런 패턴이 나와. 그렇지 않으면은 체본에만 따라가고 그래서 그거에서 자기 걸음과 목소리가 안 나와 주로. 뭐 많이 생각해 보면 이제 알아. 내가 그래야지 좀 여러분이 좀 뭐라 그럴까 그 공부에 나랑 같이 공부한 성과가 나오게 돼. 성과. 근데 이거 따로 작품 따로 이거는 안 돼. 그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 이런 걸 좋은 걸 배웠는데 그 좋은 거가 작품에 반영이 안 되고 이것 따로 저거 이것만 나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디 가서 흰소리만 하고 쓸데없는 소리만 할지언지 전혀 이런 거 실천이 겸비되지 않는 사람. 화학교 그래요. 내 말 지금 이거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괜히 그냥 그 쓸데없이 어디 가서 조동아리만 까고 이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지 잘난 척만 하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나타나야지, 그치? 실천이 돼야 돼. 어려워. 그래서 내가 자꾸 무기지지하라는 거야. 무기지지는 침묵해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게 새겨두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이게 배출되잖아. 그치? 말로 탁 나오는 순간에 이미 끝나버려. 다 몸에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있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글씨로 나오고 남이 이제 그때 그런 걸 느끼고 말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글씨가 변화가 나오잖아, 그치? 남이 알아. 내가 그렇게 해놓은 거야. 남이 금방 알아. 그럼 어떻게 변화했어요? 아이고 내가 그때 뭐 책을 보니까 이런 기절이 있어서 그걸 내가 마음에 새겨두고 어떻게 할까 하고 그래서 그걸 늘 추가하다 보니까 한번 엿다가 써봤다. 이러면은요 그 전에 말한 거하고 그 전에 말한 거는 딴 사람이 아직 뭐 실체가 없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습게 듣고 막 이렇게 별로 귀담아 안 들어요. 근데 후자처럼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도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비결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 비결 없잖아, 그죠? 이거 충실하게 공부하고. 지금 내 말 의미 이해되시죠? 네. 공부는 그래야지. 선생님도 글씨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된 거야.
그전에는 글씨 안 됐어 그렇게 변화라는 것도. 그럼 저 공부 이런 거 했었을 때 누구랑 같이 했겠어? 혼자 하는 거잖아. 여태까지 혼자 해왔지만 혼자 하고 저렇게 하니까 혼자 느낀 바가 더 많은 거야. 말로 표현하 남하고 얘기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붓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심각하게 듣지 말고 그렇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일리는 있죠. 고민이 좀. 그럼 참 쉬운 방법이야. 내가 말한 거. 그럼 글씨 쓰기 전에 나는 그런 거부터 해. 사람들은 글씨를 쓰면서 글씨를 고친다. 내가 볼 때는 비형식. 글씨 쓰고 나서는 못 고쳐. 그럼 글씨 쓰기 전 혼자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지금 여기 벌써 리듬이 나오고 크기가 나오잖아. 그지? 이거를 수없이 하고선 좋은 음악 같은 거, 좋은 클래식이라든가 해가지고 자기가 맞는 패턴을, 리듬을 타. 그걸 또 도입하는 거지. 이건 글자가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다가 이제 갖다가 그걸 넣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다. 이건 글씨 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글씨 쓰고 나서는 안 되는 거야. 이 마음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대입하면 변화 금방 나타나. 지금 여러분들은 쓴 게 끈 경력이 많잖아. 쓴 경험이 몇십 년이 되잖아. 여기에 뭐 하나 좋은 힌트 뭐 하나만 나오면은 그냥 날라버린다. 그걸 몰라서 내가 그걸 가르쳐주고 막 쓰고 싶지 않아. 막 해보고. 그치? 그럼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 오히려 좋은 법처비, 좋은 글씨, 명작 이게 선생이 될지 지금 살아있는 주위 사람들이 선생이 될 수가 없어. 그걸 자꾸 볼수록 습기가 빠져. 더 안 좋아. 그때 선생은 내가 이렇게 해서 표현하고 적겠는데 이게 좀 객관성 있고 타당한가 하고 물어보는 정도가 돼야지. 그게 진짜 공부가 되고 그런 거. 부질불서 관지신행 흉유성서 필무체 행서지 묘지묘. 아유 여기서 또 행서 묘가 다 했다네. 또 어떻게 하면 행서 묘가 다 했는가 보자. 부질불서 빨리지도 않고 천천히 느리지도 아니야지. 아까 내가 말한. 그럼 반대로 말하면 빨라야 되고 천천히 했어야지 되는 거야. 그지? 똑같은 말이야. 그리고 요 감각기관이죠. 감각기관은 감각기관이 그치고 정신이 나가야 돼. 이거 지금 요 말 내가 보면 내가 번역하기가 어려웠어. 근데 내가 그런 걸 행해 왔으니까 이렇게 번역한 게 난 맞다고 생각을 해. 화학기는 어때? 근데 저런 번역이 안 나와. 그냥 아까 같이 그런 걸 실천을 해봐야지 그렇게 나오거든. 감각기관이 그치고 제가 느끼고 막 이러는 거, 뭐 어떻게 꼴값 떠는 거, 이걸 다 그치고 정신이 나가야 돼. 정신. 그러면서 가슴에 이루어진 글씨가 있고 붓은 그 채 막히는 거죠. 막힌 그런 형체. 이러한 것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행서의 묘합니다. 이거 꼭 일단 행서를 붙여서 그렇지 모든 글씨가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기관 이거 신경 쓰지 마. 뭐 잘 쓰고 못 쓰고 내가 뭐 그거 자기가 알잖아. 자기가 뭐 이렇게 글씨 잘 쓰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치? 근데 뭐 더 꼴값 떨라고 하지 마. 정신이 나가요.
왜 웃어? 굉장히 그 동감이 되고 반성이 되고 막 그러는 거 같아요. 네. 아 저런 거 참 좋은 귀절이고. 저 감각기관 보니 그 감지다. 내가 생각하는 저런 거 번역이 쉽지가 않아. 과학기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자기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벼슬은 그치고 이렇게 나와요.